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5일 부산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경마는 총 6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정말 이 월초 경마답다라는 게 제가 서울 경마에서도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은 부산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배당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저배당 쪽에서 저는 저배당 경주에 더욱더 고심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배당 마필이 있을까? 인기 마필이 불안 요소는 없는지 정말 꼼꼼하게 되짚고 살펴봤는데 그래도 저배당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주가 좀 많이 있네요. 특히 전반부에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착실하게 저배당이라도 적중을 하고 후반부에 또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경주가 있는 만큼 후반부에 한번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승부 경주는 후반에 5경주, 6경주가 오늘 A급입니다. 5경주, 6경주 A급이고 여기에 4경주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반에 1, 2, 3경주 다 적중을 하고요. 적중하고 간명하지만 적중하게 간명하게 적중을 하고 후반부에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이렇게 한번 플랜을 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제가 여러 번 경주를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좀 무리할 필요가 없다. 역시 주로를 좀 꼼꼼하게 파악해 보신 다음에 후반에 한번 승부에 강하게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신예 마필들. 근데 이 신예 마필들이 정말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준이 좀 높은 그런 레이서 되고요. 6등급 치고는 좀 강편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실전에서 입상의 경험 있는 마필이 이제 5번 군매직이죠. 군매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직전에 신윤석 기수와 호흡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병력 이슈도 없고요. 준비가 잘 돼 있는 마필. 훈련도 잘 돼 있고 직전에도 종말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충분히 1200m 레이스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 군매직이라는 마필. 여러 신마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6번 신의 망치라든가 여기 뭐 외곽에는 범한 골드 8번 웨이팅 포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 들어보면은 신의 망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달이었죠. 이때 GM사를 치렀을 때도 걸음이 좋았지만 현재 1월 달에 GM사를 치렀을 때 이때 당시 걸음이 상당히 많이 더욱더 성장한 모습입니다. 실전 경험은 없지만은 충분히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그리고 웨이팅 포유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에 임하는 시니어 마필인데 선행력 마필. 이 마필이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뒷심은 약간 밀리는 모습이긴 했는데 기본적인 걸음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발이 10번 범한골드. 이 범한골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많이 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임사 때 모습은 보유한 능력이 한 70% 정도는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뭐 그 걸음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이 마필은 1200m 레이스가 좀 더 유리할 듯 보이고요. 기본적인 체형이 3세 마필 치고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범한골드도 이번 경주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 그럼 이제 5번, 6번, 8번, 10번 일단은 가능권인데 자, 그래도 역시 실전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좀 차이가 있고요. 군매직도 나름대로 GM사 때 걸음이 좋았었죠. 그러니까는 동등한 조건입니다. 5번, 6번, 8번, 10번이 능력차가 거의 크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실전 입상의 경험이 있는 군매직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가장 세게 인정합니다. 가장 세게 인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6번, 10번, 8번인데 뭐 우열을 가린다라면은 6번을 좀 더 세게 그 다음에 10번, 8번 순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경주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군매직을 기본적인 축으로 저는 인정이 되고요. 여기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10번, 8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추천드릴 수 있는 제 1경주입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주로 파악에 고심을 하고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적중까지 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제 1경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말 6등급 13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이번 경주 6등급의 루키2 경주. 루키2 경주. 1등 상금이 2200만원. 비교적 상금의 메리트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뭐 주요 마필들이 의지를 아낄 이유는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대로 보시면 되고, 이번 경주는 제가 더욱더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번 두바이 평정, 여기에 8번 고운 클래스. 이 뒤의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이번 경주는 1등, 그러니까 1경주보다는 이게 앞말 경주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편성은 좀 더 약해졌고요. 그런데 두바이 평정은 최근에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따른 직전에 입상에 성공했던 모습이었죠.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부상경마, 유현명 기수라든가 주요 능력 기수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부상 또는 기승정지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도윤 기수에서 최시대 기수의 안장교체라면은 나쁘진 않죠. 훈련 강도 역시 좋고요. 이 편성이라면 일단은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1번 두바이 평정, 8번 고운 클래스.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12월 9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편성은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좀 더 강해진 편성에서도 이 마필은 걸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직전에는 출발이 기존의 이 마필이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인데, 직전에는 출발이 조금은 아쉬웠고요. 딱 그 차이로 머리차로 쳤습니다. 박재희 기수의 기승. 이번 경주 8번도 일단 인정입니다. 과연 1번, 8번의 막권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8번, 1번이 모을 텐데 저는 인정입니다. 1번과 8번의 막권 조합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딱 한 마리가 이 막권 조합을 딱 깰 수 있는, 또는 3위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3번 판타스틱 우먼입니다. 물론 이제 보여준 거는 거의 없습니다. 판타스틱 우먼 같은 경우에는 주행 심사 때도 이렇게 위력적인 거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판타스틱 우먼이 주행사 때 11월 26일이었죠. 이때 대비 데뷔전 12월 달의 경주력은 분명히 성장된 모습이었습니다. 11월과 비교해봤을 때 마필이 성장된 모습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직전 대비 훈련을 높인 가운데, 훈련강도 높인 가운데 김혜성 기수의 안전교체다. 김혜성 기수의 안전교체.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나 8번 고운 클래스에 또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합리적인 예심을 해본다면 이제 8번이 빠지면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마필은 딱 한 마리입니다. 김혜성 기수가 기승한 3번 판타스틱 우먼. 이 마필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보려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1번 두바이 평정과 8번 고운 클래스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간명하게 정리합니다. 인정하고 인정하겠습니다. 1번 두바이 평정, 8번 고운 클래스, 그리고 보병 3번 판타스틱 우먼.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주를 제가 분석하는데 그냥 이거 1번, 8번 한 방이네. 에이, 되는 마필이 없구나. 그냥 끝났다. 라고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마필이 배당을 낼 것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없네요. 그나마 외곽의 이 10번 풀라인 다이아라는 마필, 이 마필이 기록이 나쁘진 않죠. 데뷔전 때도 1번 3초 5였고 직전에도 1번 16초 6이면은 충분히 통합니다. 6등급에서는. 그런데 11월달, 그러니까는 10월달에 데뷔전을 치러한 다음에 구전염의 여파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를 치러한 다음에 또 파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라이더에서 현재 기수로 전환된 김동영 기수, 아직까지는 폼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우진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번, 8번의 막권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은 없다. 그나마 깬다라면은 3번 판타스틱 우먼 정도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저배당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주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 두바이 평정, 8번 고운 클래스, 여기에 유일한 복병 마필은 3번 판타스틱 우먼입니다.
연구한 시간은 2, 30분, 30분, 40분이라면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딱 2, 3분. 그 정도로 간명하게 압축될 수 있는 경주고 변수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1번, 8번 조합 인정이고요. 보병 마필 3번 판타스틱 우먼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혼전도 높아집니다. 전개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아마 이 시점부터는 이제 1, 2경주의 주로 파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경주의 주로 파악이 왜 중요한지. 하위 등급의 1600m 레이스. 그러나 1600m 레이스를 뛰어본 마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천마사라는 마필. 뒷신발이 강점을 기대볼 수 있는 마필이고 이미 5등급에서는 직전에 입상을 기록했던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전력이었죠. 그러니까 최은경 기수에서 송경윤 기수의 안장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비록 최은경 기수가 4번 닥터 티파니 쪽에 갈아타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천마에서는 최은경 기수가 탔었죠. 최근에 기승을 했었는데 그래도 송경윤 기수도 이전에 호흡을 맞췄던 적임 기수였습니다. 최은경 기수 이전에 안장교체가 송경윤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최은경 기수보다는 저평가할 이유는 없겠죠. 일단은 6번 천마서 관심 마필입니다. 6번 마필 관심 마필 추천드릴 수 있겠고 8번 바람바람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를 치렀던 기대주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인기를 모았다가 4등을 기록을 했는데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능력 대비 한 20 정도? 한 30 정도밖에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걸음 매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대상 경주 치르고 충분한 휴식도 취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8번 바람바람 역시 강공은 필연입니다. 8번 맛빛. 객관적으로 가장 센 맛필은 말이 10번이죠. 그린팝하고 제가 인정할 때는 이번 경주 나오는 맛필 중에 1600에 가장 적합한 맛필이기도 하고요. 그린팝하고도 직전에 썩 그렇게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이 맛필은 5등급 중장거리에서는 무조건 인정해줘야 되는 맛필입니다. 그린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맛필. 그러면 이번 경주가 6번, 8번, 10번으로 간명하게 압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그린팝하고를 예전에 이겼던 전력이 말이 퀸스타입니다. 퀸스타. 그리고 최시대 기수의 기승. 이미 최시대 기수는 준우승의 호흡도 있죠. 그런데 퀸스타가 최근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너무 부진합니다. 의지를 조금은 아낀 감도 없지 않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난 12월달 경주는 거의 최선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 마필이 과연 이제 얼마나 폼을 찾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가장 세게 인정하는 그린팝하고라는 마필을 10월달에 이겼던 마필이 퀸스타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현장 상태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퀸스타라는 마필. 제가 앞선에 주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게 천마서라든가 바람바람이라든가 그린팝하고는 나름대로 그래도 따라가서 뒷신발이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거의 선입 추입형 마필들이죠. 그런 마필들이고 반면에 거리 경험은 없지만은 로겐드롤 닥터 티파니는 초반에 빠릅니다. 신예 마필들이고요. 힘이 차고 있는 그런 신예 마필들. 그래서 앞선의 1, 2경주를 통해서 봤을 때 물론 이제 금요 경마를 봤을 때는 거의 정상적인 주로로 보여지는데 이게 또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이틀의 텀이 있기 때문에 선행 주로가 만약에 예측이 된다면은 3번과 4번 특히 3번 노겐드롤 4번 닥터 티파니 이 마필들은 주로가 가벼웠을 때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극히 정상적인 주로라면 그래도 이제 거리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앞말이고요. 4번 마필은 거리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앞선에 6번, 8번, 10번보다는 세게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가벼운 주로였을 때 그럴 때는 이 마필들을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브라보 함양은 제가 직전에도 이 마필은 뺐던 기억이 좀 납니다. 이 마필은 좀 불안하다 말씀드린 바 있었죠. 여전히 직전 경주 치러난 다음에 구절림에 좀 여파가 좀 있습니다. 물론 훈련 강도를 지켜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 병력 이슈가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1600m의 거리에는 이마 앞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죠. 1400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이런 마필이고 1600은 좀 거리 부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병력. 그래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2번 마필을 저는 상당히 좀 저평을 합니다. 2번 마필. 자, 3경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린 파파고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6번, 8번이고 11번 퀸스타가 출시대 기수의 기승인데 이 마필이 현장의 활기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 또는 체중이 또 8kg 정도 빠지고 상태가 좀 이상이 없다라면은 그나마 안고 갈 여지는 바로 11번입니다. 11번 마필. 그리고 주로가 만약에 가볍다라면은 3번, 4번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극히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아마도 1600이라는 거리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3번, 4번은 재고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10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6번, 8번을 중심으로 11번을 염두에 둘 수 있는 3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지금부터 이제 강하게 들어갑니다. 강하게. 제가 앞서는 1, 2, 3경주를 또 간명하게 어렵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제가 또 장황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 마필도 될 것 같고 이 마필도 됩니다라고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까봐 고민하지 마시고 간명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제가 가볍게 어렵게 또는 간명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이제 4경주부터는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현재 뭐 1번, 11번, 2번, 12번이죠. 1번 윈드위너, 2번 BJ 치프, 여기에 11번 스타마타, 12번 대호전설. 이 4대의 마필이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솔직히 이 4대의 마필 중에서 BJ 치프의 사이즈는 좀 약하게 봅니다. BJ 치프라는 마필. 뭐 윈드위너는 뭐 제 몫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러나 이 마필의 능력도 11번, 12번한테는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11번 스타마타와 12번 대호전설의 능력이 분명히 우위에 있다. 2대의 마필 능력이 분명히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충마 선정은 2대의 마필 중에 한 마리죠. 스타마타 물론 이제 권호창 기술을 제가 금유경마에서 한번 지켜봤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타마타라는 마필은 최근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상승세가 돋보이고 자, 이 마필도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스타마타는 아마 이때부터 지난해 9월달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8월달부터 9월달부터 계속 늘었던 마필이고요. 그만큼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또는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는데 생각보다는 실전에서 이 마필의 활약이 좀 약간의 우라가 좀 있었고요. 부침이 좀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5등급 경주에 준우승을 했고 승급전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강편세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이제는 스타마타가 예전에 제가 평가했던 잠재력이 이제는 폭발하고 있구나. 그 시점이구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제는 스타마타의 능력은 4등급에서는 그 어떤 마필과 붙어도 절대적으로 이 마필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단 거리가 18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1800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신인 기수들의 자리 선정과 이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에서의 판단이 정말 중요하고요. 어느 시점에 어느 자리를 선점한 다음에 레이스 운영을 펼칠 것인가. 물론 이제 그나마 스타마타라는 마필은 좀 빠르기 때문에 생각 없이 탈 수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페이스 안배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춤을 놓고 봤을 때 서광주 기수가 기승한 대호전설이 또는 이 스타마타가 직전 대비 훈련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최근 대비해서 훈련 시간도 많이 약해졌고 강도도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라면은 대호전설의 능력에 서광주 기수의 57이면은 이번 경주 12번 마필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번 마필. 자, 이외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10번 신진강호도 직전에 호전된 걸음이었었고요. 이때도 스타마타라는 마필과 오히려 뒷심은 더욱더 좋았던 모습이었죠. 신진강호. 그리고 4번 용천이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4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 건 맞습니다. 1번 마필, 10번, 11번, 12번, 4번 마필을 주목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1번이 현재 가장 믿을 수 있겠지만 기승기수의 안장과 또는 훈련 강도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 유력한 대안은 바로 12번입니다. 대호전설. 대호전설의 노림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기본적인 사이즈상
11번 아니면 12를 놓고 와야 됩니다. 이번 경주. 그런데 훈련 강도를 비춰봤을 때는 12번 대호전설, 안장을 비춰봤을 때는 12번 대호전설, 이 마필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12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이번 경주는 승부로 진행을 합니다. 금일경마. 자, 찬스가 되고요. 역시 뭐 능력 있는 마필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주력 쪽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믿고 접근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4경주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제가 4경주 첫 승부에 이어서 5경주 A급, 6경주 A급, 연타로 후반에 5, 6경주의 A급으로 진행합니다. 5, 6경주. 외선마 4등급의 1400m 레이스. 주요 마필들의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는데 바로 1번 한센코드걸. 제가 이 마필은 직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센 마필이 아닙니다. 이게 항상 19조 소속의 마필들이 물론 이제 성적이 내는 건 잘 나오는 건 맞지만은 좀 냉정하게 평가가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능력 대비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는 이 한센코드걸이 5등급까지는 그래도 통했지만은 4등급의 직전에도 편한 선행이었죠. 결국에는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의 재도전에 나서는데 여전히 저는 이 마필의 능력에는 소위 물음표가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마필.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다실바 기수가 직전에 한센코드걸 희망펀치에 기승했던 다실바 기수가 이번 경주는 외곽의 7번 골든플러스 쪽에 기승합니다. 골든플러스 최근에 상승세죠. 7번 마필. 그래서 1번 마필도 세게 보진 않고 또는 2번 마필도 다실바 기수에서 신윤석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부담 증량은 54kg.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이번에 주목할 마필은 바로 7번입니다. 7번 마필. 골든플러스. 데뷔하는 이제 이 마필이 2번의 실증점이 있는데 경주 내용은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타임도 좋았었고 못지않게 뒷심도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직전 경주도 5등급 승급전의 강편성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데뷔전 때는 편성이 좀 약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직전의 평가는 좀 남다릅니다. 직전에 그러면 편성이 강했던 여건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앞선의 19조 소속의 한센코드걸 33조 마방의 희망펀치 기승했던 다실바 기수가 이번에는 골든플러스 쪽에 기승을 한다.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자, 근데 골든플러스가 직전에 이 우승여걸이라는 마필과 동일한 경주를 치렀죠. 우승여걸 이번 경주의 4번 게이트인데 소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승여걸은 4세 마필이고요. 4번 우승여걸과 7번 골든플러스 이 뒤의 마필의 능력평가에 있어서 과연 어떤 마필이 좀 더 세냐. 뭐 직전의 걸음만 놓고 봤을 때는 우승여걸의 걸음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게다가 거리는 1400m 레이스. 골든플러스는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선행 일변도의 모습이었죠. 7번 마필 거의 선행 전개가 편했던 반면에 우승여걸은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마필은 따라가도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냉정하게 부담 예상까지 고려해봤을 때 저는 이번 경기 믿고 하시는 마필은 말이 4번 우승여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뭐 1번, 7번, 3번, 4번, 뭐 5번 마필 이런 마필들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급 승부처 1번 한센코드걸은 저는 세게 보진 않는다. 이 마필. 그리고 1번과 2번 쪽에 기승했던 다실바 기수가 7번에 기승을 함으로 인해서 7번의 승부가 높은데 저는 이 마필 인정합니다. 안고 갑니다. 단 충마에서는 4번 우승여걸을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뭐 아주 막 크게 폭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거의 없습니다. 부산경마 그렇습니다. 서울경마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뭐 배당이 나와봤자 한 20, 30배 정도? 이 정도로 줄을 이룰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면 저배당. 이번 이제 5경주 마찬가지로 역시 그래서 주요 인기 마필의 냉정한 평가와 또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의 충마 성정에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 경주 1번을 저는 냉정하게 저평가를 하고요. 인기 마필 중에서는
4번 우승여거를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 5경주입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이번 제 5경주를 제가 첫 번째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6경주입니다. 2등급의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역시 배당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승부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마필이 많이 나옵니다만 현재 3등급에서 점핑 추정하고 있는 마필, 기존에 2등급에서 뛰었던 마필 중에 기복을 보고 있는 마필들, 여러 개의 마필들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현재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을 꼽아 본다면은 국산마 부분에서는 3번 오르다, 여기에 10번 닥터시죠. 닥터시저는 점핑 추정한 마필이 납니다만 저는 좀 세게 인정을 하고요. 외산 마필 중에서는 이제 6번과 또는 7번, 8번이 가능권인데 마지막 경주만큼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에이스커스 드림은 이번에 나오는 외산 마필 중에 현재 2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외산마 2등급, 국산마 2등급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죠. 외산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입니다. 그런데 에이커스 드림은 공백기를 거치면서 예전에 이 마필의 체중이 460kg대였죠. 그리고 2등급의 준우승의 성적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 마필이 무려 체중이 30kg 이상이 쭉 빠졌습니다. 직전에도 그 체중을 회복 못했고요. 그래서 57이면 무겁다. 결론적으로 쉽지는 않다. 6번 마필 센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에이스킬러 같은 경우에는 점핑줄하고 있긴 한데 이 마필은 최근의 걸음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3등급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지난 12월 4일도 점핑줄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아쉽게도 후미권에 머무르겠는데 그때도 편성을 놓고 봤을 때 편성 대비해서는 걸음이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승을 했던 무적불패와 그리고 7등을 했던 에이스킬러의 격차는 0.7초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순위 차이만 많이 났을 뿐이지 격차는 거의 크진 않았다. 7번 마필. 자, 기존에 이제 외산마 2등급의 마필이 이제 에이스커스 드림보다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좀 더 능력으로 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입니다. 월드삭스. 월드삭스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이 마필이 지난 11월 4일의 승급전이었죠. 이때 3등을 한 다음에 최근에 부진한 모습인데 이때는 솔직히 기승기수의 역량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31조 마방의 박지희 기수의 기승이 나면 일단은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 자, 이거는 다 부연 설명이고요. 키를 죽이는 마필은 두 마리죠. 3번 오르다, 외곽에는 10번 닥터시저입니다. 닥터시저. 오르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꾸준합니다. 이 마필이 이 11월 6일 같은 경우에도 3등급의 월등하게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4일 경주에 이때 최강 손살과 에이스킬러한테 지긴 했는데 이때는 출발과 동시에 늑발, 충돌 피해, 그리고 후미권 전개, 결국에는 종반에 날라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쉽게 3차. 그리고 직전에는 또 강편성에 아쉽게 또 4차. 최근 대비 편성은 가장 해볼만한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의 능력은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3번 오르다라는 마필. 단 능력을 인정을 하는데 키를 주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 닥터시저입니다. 닥터시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상당히 강점이 있는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죠. 아주 극단적인 선행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뭐냐면 선행을 나서면은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보면 되고 선행을 못 나서면은 없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마필이 닥터시저입니다. 그런데 비록 3등급 레이스긴 합니다만 직전에 3등급 강편성이었죠. 이 닥터시저가 직전 경주에 무려 57.5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처인 만큼 좀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시저는 마필은 10번 게이트였고요. 그리고 기승기수는 정도현 기수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 우승요비 있었던 기수였죠. 적임 기수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경주를 치릅니다. 당연하게 선행 출하를 해야 되겠죠. 10번 마필. 보시면 요 마필입니다. 10번 마필. 요 마필인데 보시면은 출발과 동시에 이 마필이 약간의 착지불량입니다. 끔뻑하면서 선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외곽 게이트였죠. 착지불량, 끔뻑하면서 딱 이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불량주로 10번 마필, 정도현 기수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이 거의 꼴찌 뒤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따라갑니다. 이미 이런 전개를 그리면은 예전에 닥터 시절하면은 안 된다. 그냥 걸어 들어오고 있구나. 아니면은 후미권의 전개를 펼치면서 그냥 무너지겠구나 했는데 와, 이 마필이 종반의 걸음이 나옵니다. 10번 마필. 압도적인 추임은 아닙니다만, 추임력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선행이 아니면 이 마필은 그냥 무너지는 마필입니다. 근데 끈끈하게 따라가서 버팁니다. 오히려 걸음이 더욱더 나오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딱 5위를 차지한 마필이 닥터시였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경주가 이제 3등급 내쓰긴 했는데 이때 부담률이 무려 57.5였습니다. 선행마가 선행 못 나서고 그것도 불량주로의 짧은 거리에 무려 57.5라는 등짐을 짊어지고 따라가서 5등을 했다? 종반에 그때 당시 지원 F타임이 12초 7입니다. 여러 추임마 못지않게 빨랐던 기록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점핑전 하는데 이미 기승 기수는 우승의 호흡이 있는 최시대 기수의 기승입니다. 이미 우승의 호흡이 있는 최시대 기수의 기승이고 등짐은 점핑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등급 신분에 2등급 경기 나왔기 때문에 부담력이 52. 편성이 하나같이 안정되고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를 A급 메인으로 하는데 중심하는 말은 10번입니다. 그러니까는 3번 마필이 뭐 전혀 이상이 없더라면 이거는 뭐 3번, 10번 그냥 간명하게 한 방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3번이 좀 분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쨌든 중심은 10번입니다. 놓고 뗄 수 있는 마필은 10번입니다. 그러니까는 10번 한 방으로 끝냐, 아니 10번, 3번을 한 방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10번을 축으로 다른 마필을 엮으면서 반주력 쪽에 힘을 실느냐, 이 고민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판단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을 하는데 마지막 경주에 키를 죽이는 마필, 기존의 2등급 소속이 아니라 3등급에서 점핑춘하는 마필 닥터시죠. 이 마필을 이번 경주는 이유불문하고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필히. 마지막 경주 저에 따른 누림수는 바로 10번 인기를 모으겠죠. 현재 인기 순위 한 2, 3위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판단이 과연 이제 3번 마필, 3번이 또 오르다가 요배통이 좀 있습니다. 이제 1월달에 요배통의 병력이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상태라든가 체중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르다라는 마필이 만약에 좀 불안하다고 본다면은 이거는 10번 축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고, 뭐 오르다라는 마필이 좋다라고 해도 한 방 들어가면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고배당만 A급 승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확률 높게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 경주에 저에 따른 누림수는 바로 10번 닥터시죠.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마지막 A급 메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월 첫 주. 자, 오늘 서울 1호 경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는 너무 저배당 경주에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배당 노림수의 경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회를 잡으시면 되고, 저배당은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하신 다음에 차분하게 꾸준하게 적중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물론 이제 경마의 메리트는 배당이죠. 근데 뭐 배당이 안 나올 경주를 자꾸 배당을 노리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갬블이 마찬가지지만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항상 이게 서두르면 안 되고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요. 오늘 부경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4경주, 5경주, 6경주를 저로서는 기회와 찬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5경주, 6경주가 A급이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현재 363분 구독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희의 소소한 목표 구독자분들 1000분 목표로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